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당신에게는 8가지 징후가 있으며 칼 융은 이러한 징후를 지닌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간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한다고 밝혔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전혀 보지 못하는 패턴을 발견하고 사회적 상황은 당신에게 활력을 주기보다 생명력을 소진시키며 권위적인 인물은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깊고 본능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해도 통상적인 성공이 완전히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이런 순간을 떠올려보라. 당신은 웃고 떠들며 서로 연결된 듯 보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 한가운데 앉아있지만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다.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생기는 고립이다. 당신은 사회적 의례, 말로 하지 않는 규칙, 집단적 행동을 관찰하며 나는 어떻게 이 낯선 생명체들 사이에 있게 된 걸까? 라고 생각한다. 융은 이 감정을 아주 깊이 이해했다. 그는 개인은 언제나 무리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성걸세웠다 라고 썼다. 그리고 그는 소속되지 못한다는 근본적 감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발견했다. 내가 아웃사이더 의식이라 부르는 것은 고쳐야 할 장애가 아니라 인간 발달에서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현실 처리 방식의 차이이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융의 발견은 이것이다. 소속되지 못한다는 느낌은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융이 심리적 분화라고 부른 것을 당신이 지니고 있다는 증거다. 즉, 그가 집단적 사고라고 부른 것에서 자신의 의식을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융이 관찰했듯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벌집 의식이라 부르는 상태로 산다. 모두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대로 생각하고 모두가 가진 믿음에 편안함을 느끼며 군중 속에 섞이는 데서 안전을 찾는다. 융은 개인은 점점 더 도덕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자립성을 박탈당한다라고 썼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는 살 수 없다. 그들은 융이 대립의 긴장이라 부른 것을 경험한다. 인간의 일부이면서도 심리적으로는 대중의 의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마치 외국 문화를 연구하는 인류학자처럼 바깥에서 인간 행동을 관찰하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갖게 된다. 융은 이것이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심리적 진화가 작동하는 모습이라고 보았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의식의 정찰병이라 부르는 존재로서 대중이 아직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심리적 영역을 탐사한다. 융은 집단의식으로부터의 근본적 분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서 특정한 패턴을 확인했는데 내가 분화된 마음의 8가지 표지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이 징후들을 알아본다면 융이 진정한 개별성의 출현이라고 본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징후는 내가 패턴 인식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이다. 융은 분화된 개인이 관습적 사고에는 보이지 않는 연결, 체계, 기저 구조를 자연스럽게 지각한다고 보았다. 그는 밖을 보는 사람은 꿈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당신의 시야는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맑아진다라고 썼다. 당신은 아마 이 각성을 경험했을 것이다. 겉모습을 뚫고 근본적 현실을 보는 능력, 사람들의 말과 에너지가 서로 모순되는 지점, 사회 시스템이 의도적으로 기능장애를 유지하는 방식, 집단적 신념이 개인을 무의식 상태로 머물게 하는 역할 등을 알아차리는 능력 말이다. 이것은 편집증도 과잉사고도 아니다. 융이 우월한 지각이라 부른 합의된 현실 너머를 보는 능력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당신이 그 패턴을 지적하면 다른 사람들은 종종 혼란이나 저항으로 반응한다. 그들은 당신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상상한다고 여긴다. 융은 이 역학을 이해했다. 그는 타인에게서 우리를 라스드라샤게 하는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대로 이끌 수 있다 라고 썼다. 당신의 패턴 인식은 사람들이 한 번도 점검해 본 적 없는 가정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불편하게 한다. 당신은 내가 불편한 거울이라 부르는 존재가 되어 대부분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되비추게 된다. 융의 심리 유형 연구는 분화된 개인에 대해 결정적인 사실을 드러냈다. 대부분의 사람이 외부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는 반면 당신은 내가 고독 회복이라 부르는 상태를 통해 에너지를 되찾는다. 이것은 단순한 내향성을 넘어선다.
융은 사회적 내향성과 그가 심리적 내향성이라 부른 것을 구분했는데, 이는 외부 세계에 참여하기 전에 현실을 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필요를 뜻한다. 그는 고독은 내게 치유의 셈이며 내 삶을 살 만한 가치가 있게 한다 라고 썼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외롭지 않다. 오히려 완전해진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생각할 수 있으며 사회적 역할을 연기하지 않고 경험을 소화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융이 초월 기능이라 부른 것, 즉 의식과 무의식의 재료를 통합하는 정신의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 군중속보다 혼자 있을 때 더 충전된다고 늘 느껴왔다면 고독이야말로 내가 나 자신을 찾는 곳이라는 말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이런 고독의 필요를 병리화한다. 당신은 아마 반사회적이다. 우울하다. 삶을 놓치고 있다고 들었을 것이다. 융은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분화된 개인이 심리적 평형을 유지하기 위해 고독을 필요로 하며 그것 없이는 융이 정신적 오염이라 부른 상태, 즉 타인의 무의식적 투사를 흡수해 압도되는 상태에 빠진다고 보았다. 또한 융은 분화된 개인에게 내가 권위저항 증후군이라 부르는 특성이 있다고 관찰했다. 이것은 반항을 위한 반항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본능적 반응이다. 융은 다시 개인은 언제나 무리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 성걸해왔다 라고 썼고, 그 성걸의 일부는 권위가 진정한 지혜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통제와 조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식별하는 일이다. 당신은 아마 삶 내내 상사, 교사, 기타 권위자들과 갈등을 겪어왔을 것이다. 당신이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권력을 정당화할 지혜나 도덕적 권위 없이 힘을 휘두를 때 그것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융이 현명한 통치자 원형이라 부른 것,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재적 이해에서 비롯된다. 권위를 남용하는 인물을 만나면 당신의 정신은 본능적이고도 강렬한 거부로 반응한다. 여기서 융의 통찰은 혁명적이 된다. 그는 분화된 개인이 통상적인 성공의 정의에서 성취감을 찾는 것이 문자 그대로 불가능하다고 보았는데, 그들이 사회적 성취가 아니라 융이 개성화라고 부른 방향으로 지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한평생의 특권은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그러나 분화된 개인에게 진정한 자기가 된다는 것은 종종 사회가 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 좋은 성적, 승진, 재정적 성공을 이루고도 마음속이 완전히 텅 빈 듯 느꼈을지 모른다. 이것은 우울이나 배은망덕이 아니라 외적 성취로는 융이 전체성으로 향하는 충동이라 부른 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당신의 정신이 알려주는 것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융은 분화된 개인이 내가 성취 불일치감이라 부르는 것을 자주 겪는다고 보았다. 즉, 사회적 기준으로 성공할 때 오히려 자신과의 연결이 끊기는 듯한 강렬한 단절감이다. 당신이 믿지 않는 체계에서 더 잘할수록 진짜 자신으로부터 더 소외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내적 갈등이 생긴다. 가족은 승진을 축하하지만 당신은 속에서 죽어가는 것 같고, 친구들은 당신의 성취를 부러워하지만 당신은 왜 이렇게 허전한지 스스로 묻게 된다. 융은 이를 적응의 대가라고 불렀다. 외부 체계에서 성공하는 대신 내부의 진정성을 희생할 때 치러야 하는 대가라는 뜻이다. 분화된 개인은 의미, 진정성,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어떤 것에 대한 봉사에 의해 움직인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진짜로 사는 편을 택하며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사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이것은 이상주의가 아니라 심리적 필연이다. 융은 이런 개인들이 내가 의미 탐지 시스템이라 부르는 내적 나침반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자신의 행동이 진정한 목적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사회적 기대의 자동 조종 속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감지해내는 능력이다. 이것이 내가 성공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낸다. 전통적인 의미의 성공을 더 많이 이룰수록 너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더 소외되었다고 느낀다. 융은 이 공허함이 목적을 가진다고 이해했다. 그것은 사회적 순응이 아니라 개성화를 통해 충만함을 찾도록 너를 몰아붙인다. 융의 심리 유형 연구는 분화된 개인들이 내가 무의식적 감정,
텔레파시라고 부르는 것을 종종 지닌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너는 대개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타인의 감정 상태에 자연스럽게 조율된다. 이는 융이 참여 신비라고 부른 것에서 비롯되는데, 자아와 타자 사이의 경계가 스며들듯 투과되는 심리 상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가끔 경험하지만 분화된 개인은 그것과 늘 함께 산다. 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긴장감, 숨겨진 갈등, 말해지지 않은 감정들을 즉시 감지한다.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 때도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 때문에 알아챈다. 너는 타인의 고통, 분노, 두려움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낀다. 융은 이를 심리적 민감성이 고도로 증폭된 형태로 이해했다. 그는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 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된다 라고 썼다. 그러나 너에게는 다른 사람과의 모든 만남이 바로 그런 화학 반응을 수반한다. 그런데 분화된 개인에게 이것이 특히 어려운 이유가 있다. 융은 이런 감정의 흡수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고 관찰했다. 너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기로 선택하지 않는다. 그냥 일어난다. 그래서 왜인지 모른 채 어떤 장소에서 불안을 느끼거나 특정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뒤 기진맥진해지는 일이 생긴다. 융은 이 현상을 정신적 전염이라 불렀다. 개인들 사이에서 심리 상태가 무의식적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감정의 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장벽이 있지만, 분화된 개인은 내가 투과성 있는 정신적 경계라고 부르는 것을 지닌 경우가 많다. 이는 독특한 도전들을 만든다. 화난 사람과 대화한 뒤 그 분노가 너와 무관했는데도 너 자신이 화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트라우마가 있었던 특정 장소를 방문한 뒤 우울해질 수도 있다. 너는 집단의 집합적 감정 상태를 흡수하기 때문에 군중과 사회적 모임이 몹시 압도적으로 느껴진다. 늘 타인의 감정을 흡수해 왔다면 댓글로 남겨라. 나는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느낀다. 이 재능은 대가를 동반한다. 너는 내가 감정 스펀지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어 주변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흠뻑 빨아들인다. 그래서 군중과 사회적 상황이 그렇게 소진되게 느껴지는 것이다. 너는 자신의 감정만 관리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까지 처리하고 있다. 융은 자신의 감정과 흡수된 감정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심리적 건강에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 과정을 심리적 분화라고 불렀다. 타인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신의 감정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융은 또한 분화된 개인들이 그가 상징적 언어라고 부른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사고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자적이고 구체적인 사고로 세계와 관계를 맺지만, 너는 상징, 은유, 원형적 패턴을 통해 현실을 인식한다. 융은 상징은 무의식의 원초적 표현인 동시에 의식이 산출한 가장 높은 직관에 상응하는 관념이다 라고 썼다. 너는 융이 집단 무의식이라고 부른 것에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 상징 언어에 능숙하다. 너는 꿈, 공시성, 겉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에서 깊은 의미를 찾아낸다. 너는 신화와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상징적 형태로 영원한 진실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너는 영웅의 여정이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본다. 이런 상징적 사고는 사실 융이 더 진보한 형태의 의식으로 여겼던 것이다. 문자적 사고가 표면을 다룬다면 상징적 사고는 현실을 지배하는 더 깊은 구조를 지각한다. 너는 정식 훈련이 없어도 복잡한 심리적 영적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너는 정치, 관계, 사회적 역학에서 원형적 패턴을 알아본다. 이것이 융이 원형적 지각이라 부른 것이다. 표면적 사건을 넘어 그 아래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힘을 꿰뚫어보는 능력이다. 융은 분화된 개인들에 대해 중요한 관찰을 했다.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가 무의식과의 조우라고 부른 것을 겪는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파괴될 만큼 강렬한 심리적 위기들이지만 결국 더 큰 온전함으로 이끈다. 융은 빛의 형상을 상상한다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얻는다 라고 썼다. 분화를 향한 너의 여정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회피하며 사는 자기 자신과 현실의 측면들을 직면하도록 너를 요구해왔다. 너는 아마 내가
인문적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다. 우울, 불안, 실존적 붕괴, 영적 응급 상황, 혹은 자신과 현실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벗겨내는 깊은 상실 말이다. 그러나 그런 경험에 의해 부서지는 사람들과 달리 너는 그것들에 의해 변형되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다. 정신의 빛과 그림자 측면을 모두 통합해야 하는 심리적 온전함을 향한 여정이다. 이런 위기들은 내가 의식 가속기라고 부르는 역할을 하며 평범한 경험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빠른 심리적 성장을 강요한다. 가장 어두운 순간들에 의해 변형되었다면 내 붕괴는 내 돌파구가 되었다 라고 댓글로 남겨라. 너의 고통은 우연도 무의미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융이 의식의 대가라고 부른 것, 즉 관습적 인식을 넘어 진정한 자기됨으로 발전하는 데 치르는 비용이었다. 융이 확인한 마지막 징후는 아마도 가장 중요하다. 너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느끼면서도 다른 이들이 현재의 한계를 넘어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는 거부할 수 없는 부름을 느낀다. 융은 분화된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그가 개성화의 대리인이라고 부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타인이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알아보고 발전시키도록 돕는 사람들 말이다. 이것은 직업 선택이 아니다. 심리적 강박에 가깝다. 너는 통찰을 나누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다른 이들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도전하게 되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너는 네가 그 역할을 선택해서가 아니라 그 역할이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교사, 치유자, 예술가, 작가, 상담가가 된다. 융은 한 인간의 일생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하지만 일단 이 과정을 시작하면 너는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도 같은 특권을 DPP 하도록 돕고 싶어진다. 너는 내가 의식 촉매라고 부르는 존재가 된다. 존재 자체가 타인의 심리적 발달을 가속하는 사람 말이다. 융은 분화된 의식이 내가 통합의 과제라고 부르는 것을 동반한다고 이해했다. 집단적 사고를 위해 설계된 세계에서 기능하면서도 어떻게 자신의 진정한 관점을 유지할 것인가? 이것은 단지 실용적 문제가 아니다. 심리적 필연이다. 융은 분화된 개인들이 그가 대극의 긴장이라고 부른 것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관찰했다. 사회의 일부이면서도 심리적으로는 그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융의 해법은 그가 초월 기능이라 부른 것이었다. 개인의 진실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긴장을 어느 한쪽도 잃지 않은 채 견디는 능력이다. 너는 필요할 때 대중의 언어를 말하되 내면에서는 분화된 관점을 유지하는 법을 배운다. 이는 내가 의식적 적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요구한다. 사회 구조에 참여하되 그것에 흡수되지 않는 것. 필요할 때 사회적 가면을 쓰되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 타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서도 진정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복잡해진다. 융은 분화된 개인들이 종종 내가 정체성 파편화 불안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한다고 발견했다. 진정한 자아와 적응적 페르소나 사이를 끊임없이 전환하기 때문에 때로는 모든 사회적 연기 아래에서 내가 와스더 누구인지와의 연결을 잃어버릴 수 있다. 융은 이것이 그가 페르소나의 문제라고 부른 것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사회적 가면과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진정한 자아와의 연결을 잃고 반대로 모든 사회적 적응을 거부하면 고립되어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없게 된다. 융이 제안한 해결책은 내가 의식적인 페르소나 관리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사회적 가면을 정체성이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서로 다른 맥락에 맞춰 다양한 페르소나를 위크시타되 자신의 진정한 핵심 자아와의 분명한 연결을 유지한다. 융은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을 아프게 한다. 모든 경우에 맞는 삶의 처방은 없다. 당신의 과제는 기존 구조에 억지로 들어맞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진정으로 자신답게 존재하는 방식을 찾는 것이다 라고 썼다. 이 과정에는 내가 사회적 번역이라고 부르는 일이 자주 포함된다. 즉, 당신이 분화된 통찰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을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식에서 작동하는 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융은 이 통합의 과제를 숙달하는 것이야말로
분화된 개인이 서로 다른 의식의 수준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게 해준다고 발견했다. 당신은 그가 말한 문화적 흡수 없이 문화에 참여하기, 즉 심리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융은 분화된 개인이 인간의 심리적 진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믿었다. 내가 의식의 개척자 역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신은 언젠가 인류가 거주해야 할 심리적 영역을 먼저 탐사하는 정찰대다. 대중이 수능을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는 동안 분화된 개인은 가능한 것의 경계를 밀어붙인다. 당신은 가정을 흔들고 한계를 질문하며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융은 인간 의식의 모든 중요한 진보가 자신이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던 개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관찰했다. 그들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선 가능성을 상상했고 그것을 탐험할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융이 이 진화적 역할에 대해 이해했던 것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다. 분화된 개인은 자신의 사명을 선택하지 않는다. 사명이 그들을 선택한다. 당신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떠서 남들이 놓치는 패턴을 보거나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감정을 느끼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이런 역량은 융이 말한 표현을 찾는 집단 무의식의 일부로서 당신 안에서 발달한 것이다. 융은 인류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 진화해야 할 때 분화된 의식이 등장한다고 발견했다. 당신은 집단의 성장을 위해 당신만의 인식 형태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난다. 그래서 당신은 종종 자신이 잘못된 시대나 잘못된 장소에 태어났다고 느낀다. 당신의 의식이 인류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이 진화적 기능은 왜 당신의 관점이 자주 부담처럼 느껴지는지도 설명한다. 융은 개인은 늘 부족에게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성결해야 했다. 의식의 개척자라는 당신의 역할은 고립과 오해로 이어지더라도 심리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썼다. 융은 이 개척 기능이 그가 동시성적 안내라고 부른 방식, 즉 의미 있는 우연과 직관적 통찰을 통해 작동한다고 관찰했다. 당신은 자신의 심리적 발달과 타인을 돕는 능력을 가속하는 듯한 특정한 아이디어, 사람, 상황에 반복적으로 끌리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당신이 분화된 개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은 단순한 개인적 고립이 아니다. 그것은 융이 진화적 긴장이라고 부른 것이다. 당신은 아직 집단의식 안에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위한 공간을 붙들고 있다. 이 긴장은 불편하지만 심리적 진화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하다. 당신은 망가진 것도 결함 있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융이 말한 의식의 성장 경계, 즉 현재의 한계를 넘어선 심리적 발달에 대한 인류의 잠재력을 대표하는 존재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현재의 한계를 넘어서는 진화가 가능하다는 증거다. 분화된 의식에서 가장 도전적인 측면 중 하나는 내가 관계의 역설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당신은 절실히 진정한 연결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깊이에 닿지 못한다. 융은 이 딜레마를 이해했다. 그는 가장 두려운 일은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적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을 알아보거나 그와 관계 맺지 못한다 라고 썼다. 당신은 공통의 관심사나 활동을 기반으로 한 관계가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당신은 아이디어를 탐구하고 진짜 감정을 나누고 함께 심리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결을 갈망한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드물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함이 아니라 의식에 헌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융이 발견한 해결책은 내가 선별적 친밀감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누구와 공유할지 매우 신중해지되 다른 사람들과는 연민을 유지하면서도 경계를 가진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융은 또한 분화된 개인이 종종 내가 창조적 필연이라고 부르는 것을 경험한다고 관찰했다. 즉, 자신의 독특한 관점을 어떤 형태의 창작 활동으로든 표현하려는 멈출 수 없는 충동이다. 이 창조성은 재능이나 예술적 기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융이 말한 내적 경험에 형태를 부여하려는 필요다. 당신의 분화된 의식은 글쓰기, 예술, 가르침 혹은 다른 창조적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을 찾는다. 융은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에서 작동하는 놀이 본능에 의해 성취된다라고 썼다. 당신의 창조성은 이 내적 필연, 즉 당신만의 관점을 세상과 나누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창작을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창조를 멈출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이 경험을 소화하고 인간의식이라는 집단적 퍼즐에 자신의 조각을 보태는 방식이다. 융은 분화된 의식이 종종 내가 자연스러운 영적 자각이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한다고도 발견했다. 즉, 종교적 교리를 넘어서는 영적 현실에 대한 직관적 이해다. 당신은 그것을 정확히 정의하지 못하더라도 물질 세계를 넘어선 더 큰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당신은 동시성, 의미 있는 우연, 그리고 현실을 지배하는 근저의 지성이 존재한다는 감각을 경험한다. 융은 이를 정신의 종교 기능이라 불렀다. 조직 종교가 아니라 직접적인 영적 경험이다. 그는 개인은 늘 부족에게 압도당하지 않기 위해 성걸해야 했다라고 썼다. 이 성걸시의 일부는 상속된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자신의 직접적인 영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런 영적 자각은 당신을 경직된 종교 교리와 물질주의적 무신론 모두의 불편함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당신은 측정 가능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동시에 진실이 교조적인 신념 체계에 포획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그러니 융이 당신에게 진정으로 이해하길 바랐을 것은 이것이다. 당신의 어울리지 못함은 부적합함의 증거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진화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현재의 집단적 한계를 넘어 발달하고 있다. 목표는 당신의 차이를 제거하거나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다. 융의 접근은 통합이었다.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존중하면서 주변 세계에 의미 있게 기여하는 길을 찾는 것이다. 당신의 분화된 의식은 선물이자 책임이다. 당신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은 당신이 내가 두 세계 사이의 달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해준다. 다른 사람들이 현재의 한계를 넘어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다. 융은 한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썼다. 분화된 개인에게 진정한 자신이 된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진화적 봉사다. 당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태어났다는 8가지 징후가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징후들을 자신 안에서 알아본다면 융은 당신의 어울리지 못함이 사실은 인간 심리 진화에 대한 당신의 중요성의 증거라고 말했을 것이다. 당신이 남들이 놓치는 패턴을 보는 것은 당신이 길잡이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상황이 당신을 소진시키는 것은 남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정보를 당신이 흡수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힘이 지혜를 결여한 순간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관습적 성공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신이 성취가 아니라 의미를 향해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고 상징으로 사고하고 위기를 통해 변형되며 다른 이들의 각성을 돕고 싶다는 부름을 느끼는 것은 당신이 융이 말한 개성화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존재 자체로 타인의 심리적 발달을 가속하는 사람 말이다. 당신의 분화된 의식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니다. 나누어야 할 선물이다. 융의 메시지는 단순했을 것이다. 지금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억지로 맞추려는 것을 멈추고 세상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해가도록 돕기 시작하라. 만약 어떤 사람들이 특정한 이들이 지닌 독특한 심리적 선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더 탐구하고 싶다면 공감 능력자들에게 주는 최종 경고, 그들이 당신의 빛을 먹고 있다라는 내 영상을 확인해보라. 그곳에서 나는 민감한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면서도 진화적 목적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융의 이해를 깊이 다룬다. 당신의 어울리지 못함의 여정은 사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여정이다. 그리고 그 여정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나와 함께 이 이해의 길을 걸어줘서 고맙다. 의식의 다음 차원에서 다시 만나자.